오늘 아침 식단은 뭐예요? 소리가? 소리, 안 들렸었구나. 응. 아침 식사 바나나 사과 준비했습니다. 바나나, 사과. 평소에는 뭐 드시는데, 아침에는? 저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과일 응. 먹고 싶으면 과일 먹는데, 아침에는 좀 간단하게 먹는데, 요즘 응. 로 그냥 사과는 거의 매일 먹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과일, 뭐 아침에 바나나, 사과는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먹다가 또 밥 먹고 싶으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저 아침에는 주로 과일이나 약간, 뭐지? 오늘 저는 이거랑 쉐이크랑, 음. 과일. 쉐이커는 어떤 쉐이커 드세요? 그냥, 여기에 이제 그 브로콜리하고 당근하고, 음. 브로콜리, 당근, 고구마, 아보카도 오늘은 넣었고, 평소에는 그 뭐지? 음, 음, 음. 콩 삶아가지고 만드신 거구나. 그거 저기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콩하고 그 블루베리 이렇게 음, 해서 쉐이크 하는데 오늘은 아보카도랑 브로콜리랑 당근이랑 고구마 음, 음, 이렇게 음, 했어. 이거랑 보통 계란 찐계란 2알 정도 이렇게 아침에 요즘에는 음, 1일 5끼 6끼 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초식으로 쪼개서. 음, 그렇게 먹으니까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뭘 먹고 그러니까 그 양껏 먹잖아. 그러니까 나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음, 개념을 제가 잘못 가졌던 게 음, 힘을 안 준 거야, 이게 내가. 그리고 양을 음, 많이 먹은 거야. 그랬더니 먹고 음.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쵸. 먹을 막 때마다. 지치고 또 소화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어, 밥도 이제 그 현미밥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그릇 있잖아, 에, 이거. 에, 에. 오븐을 시켜 놓거든요. 음, 해가지고 그거랑 밥이랑 그 다음에 소고기 한 그 우리 보통 자르면 이렇게 판 있잖아. 응, 응, 한 반 개 정도 구워가지고 김치랑 이렇게 뭐 곁들여서 먹는다든지. 응. 그러니까 안 힘들더라고 일단. 그렇게 먹으면 또 살도 안 찌겠다. 응. 그죠? 그러니까 2~3시간 간격으로. 어.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게 약간 소식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나눠서 먹는 게 되게 좋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살림에서 이제 빵을 기존의 빵은 안 먹고 음, 한 살림에서 나오는 그 빵들을 그냥 뭐 식빵이나 뭐 이런 거 바게트나 이런 거 사가지고 한 음, 쪽씩 음. 현주쌤은 뭐 밀가루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나요? 아무래도 안 먹다가 먹으니까 음, 제가 이제 그전에는 뭣도 우리가 이게 참 익숙해져 있다는 게 몸이 노출되어 있을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저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빵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걸 최근에 제가 커피도 안 먹고 그 밀가루 음식도 거의 안 먹거든요. 음, 그리고 외부 음식을 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외식해야 되면 채소에 뭐 야채류 이런 것만 먹으려고 음, 하지. 그걸 근데 안 먹다가 먹잖아요. 음. 그 확실히 되게 안 좋아요. 그쵸. 그게 맞아. 그게 느껴져요. 아니,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저는 고기도 저랑은 안 맞는다 그랬어요. 고기도 끊으라고 그랬어요. 고기도 끊었었고, 그때 한때. 지금은 먹지만 고기랑 그다음 밀가루가 정말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밀가루를 끊는데 빵이 자꾸 진짜 떠다니는 거예요, 진짜. 빵이 너무 먹고 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쌀빵을 찾았어, 쌀빵. 쌀빵. 그러니까 그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쌀빵도,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쌀빵조차도, 왜냐면 그거를, 쌀빵은 밀가루랑 다르게 이게 뭐 이렇게 빵으로 만들었을 때 좀 붙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 또 넣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것까지도 좀 하긴 그래가지고 그건 살짝 체질 살짝 때문에. 먹었는데, 체질 응? 때문에. 체질 때문에. 체질식 때문에. 저는 근데 약간 먹을 게 제일 없는 체질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거기서 말하는 대로 조금 지켰을 때는 몸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음, 그렇게 뭐 먹을 것도 몇 개 없는데, 그 정해준 고기에서 이제 계속 먹으라는 음, 거지. 음, 그게 이제 쌀도 잡곡도 저는 또 안 맞고, 음, 흰쌀밥. 그게 저한테 음, 맞대요. 음, 그것도 그 풀 채소도 초록 채소 중에 깻잎은 또 별로고, 음, 그냥 잎채소 같은 거, 배추, 그런 거 음, 해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 약간 먹을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빵이었었어요, 빵. 음. 그래서 쌀빵을 좀 이용하는, 근데 확실히 쌀빵 먹었을 때 속이 덜 부대껴요. 그러니까 속이 부대낀다는 게 뭔지 느끼지잖아. 그죠, 그죠. 약간 막 따끔거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음. 근데 그게 그냥 음, 계속 노출돼 있으면 음, 음. 무뎌진다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커피도 제가 안 먹은 지 한 2, 3주 되거든요. 오래되셨나요? 음. 근데 커피 마시고 싶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어떤 계기로 커피는 끊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내 몸에 크게 자극되는 거는 좀 피하자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음, 그 음, 자극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또 써야 되잖아, 이게. 음. 그래서 뭐 굳이 그거 자극되는 거를 내가 막 애써 먹을 필요는 없잖아. 음. 그래서 커피를 처음에는 뭐 한 모금, 뭐 두 모금 이렇게 조금 마시다가 안 마시니까 별로 또 생각이 없어요. 제가 커피 마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게. 그쵸. 아침에 아침 먹고 한 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마셨던 것 같아. 음, 어.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얼죽하잖아, 얼죽아. 얼어 죽어도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잖아. 그 몸이 굉장히 해할 것 같아. 근데, 저도 한때 커피를 안 마셨던 적이 있다가, 응, 지금은, 한두 잔, 딱 한두 잔이거든요. 저는, 응, 그 나머지는 차로 대체하든지 좀 응, 그러는데, 또 보면은 그 연구 결과 보면은 하루에 한두 잔, 이렇게 한 잔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는 뭐 심장병에도 예방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그런 카페인에 요소들이 좀 대한 있더라고. 노출, 그지? 응, 응, 적당히, 이게 적당히. 응. 근데 저는 약간 그 드립커피를 먹으면 효과가 되게 빨라요. 진짜? 그래서 화장실도 딱 가게 되고 뭔가 응, 딱 먹었을 때 카페인이 내 몸에서 작용한다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응, 인스턴트 커피는 약간 그런 데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한 원두에서 나오는 그 내가 막 여기서 그 뭐라 그러지? 기초대사량을 그래야 되나? 약간 움직이는 데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는 신선한 커피를 마시면 약간 몽롱한 상태까지 들 때가 있어요. 응, 커피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응, 근데 그 정도 한 잔 정도 먹었을 때 내 몸이 좀 그래도 뭔가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서 응. 약간 기분 좋은 긴장감? 그 정도? 그 정도면 괜찮지. 과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요즘에는 음, 이렇게 보니까. 얘가 방학 지금 하고 목요일 날 계약했거든요. 음, 방학 동안에는 정말 그 어차피 내가 다 챙겨 먹어야 되잖아, 이거를. 음,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꾸준히 내가 그렇게 어떤 걸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조금씩 그렇게 시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계약해도 제가 그 밑에 조리사 쌤한테 그냥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저희 식단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밑에 음,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의 효율도 오르고 음, 몸이 좀 덜 부대끼니까 확실히, 그죠. 그냥 중간에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좀 싸가지고 가서
중간에 좀 공복이 생기면 그것 좀 먹으면서 일을 계속 하다가 뭐 1시쯤 집에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음, 생기고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만 바꿔도 몸이 확실히 그러니까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 진짜. 느꼈어요. 그거를. 음, 음, 음. 어. 살은 원래 음. 뭐 빼실 데가 없겠지만 뭔가 약간 군살도 정리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때 내가 병원 다녀와서 이거 공복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거야. 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쉴 틈을 안 준 거예요, 이거를. 음. 그랬더니 이 살이 안 찐 사람들이 살찌면 이게 배가 음, 이게 음, 음. 부르다는 느낌이 들면 엄청 음, 힘들거든요. 음, 뱃살이 쪘다라고 생각 들면 아니, 진짜 되게 힘들어 이게 몸이 음. 무겁고 그 느낌이 딱 생기더라니까. 음,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또 바로 바꿔봤지. 그거 너무 그랬더니 잘하셨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음, 음, 음. 응, 아, 그러면은 그 공복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응. 응. 어,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에너지가 조금씩 계속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내가 한 끼를 공복을 유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끼를 안 먹은 것 같은 힘듦이 생기는 거거든. 음, 아침에 나 6시에 일어나서 이거 지금 북클럽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제 저녁에 보통 요즘에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10시쯤 뭐 뭘 이렇게 간단한 간식을 먹거든요. 근데 음, 어제는 이제 거의 저녁을 일찍 먹고 그 중간에 그냥 대추차 한 잔 정도만 음, 마셨어요. 음, 그럼 음,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된 거잖아, 이게 지금. 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걸 해놓으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아, 거야. 아, 그래가지고 카메라 꺼놓고 저기 군고구마 해놓은 걸 들고 와서 음, 급하게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음, 조금,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면서 내가 멈추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어. 약간 그 현기증 나면서 막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느낌 있잖아. 그래서 그게, 아, 이게 공복이 되게 지금 시간이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을 어, 하면서 그 군고구마 해놓은 걸 들고 와가지고 반쪽 먹고 나니까 음. 이제 조금 이게 가동이 된다 해야 되나? 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생활을 하면 그냥 뭐 거기에 그냥 무뎌진다 해야 되나? 그 얘기를 제가 한의선 선생님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걸 먹었는데도 괜찮았는데 요즘 응, 왜 그러냐 응, 그렇게 응, 했는데 응, 그 응. 얘기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계속 안 좋은 걸 먹으면 거기에 무뎌진다고. 그러니까. 응, 응, 내가 안 좋아지는 걸 못 느끼는 거지.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조금 아프면 그게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잖아, 계속. 음, 하면서, 딱 그냥 내 컨디션을 되게 이제 좀 더 깊게 내가 얘를 돌본다 해야 되나? 음, 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이 딱 그런 상태? 음, 음. 그리고 되게 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막 애써서 막 우리가 뭘 하려면 좀 애쓰잖아. 음, 애쓰고 막 신경 쓰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음, 근데 뭐 그렇게 애쓴다기보다는 그냥 뭐지 좀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는데 음, 그 어떤 게 달라졌냐면 그 시간의 농도가 짙어졌다 해야 되나? 집중도가 높아진 거겠네요. 몰입도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 게 결코 아니겠구나. 내 컨디션을 되게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 시간의 밀도와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구나. 음, 음, 음. 그걸 느꼈어요. 음. 계속 우리가 동동부리면서 뭘 하잖아. 원영님도 그렇게 그쵸. 하죠. 어. 어때요, 원영님은? 그렇게 아, 어.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은 뭔가 응,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집중도 몰입을 되게 중요시 하려고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막 뭐 514 챌린지도 막 지금은 끝났지만 그리고 응,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상 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데 응, 이게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은 낮 응, 시간에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이게 응, 길게 봤을 때 내 몸이 약해질 수도 있는 응,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적당히 6시간 정도는 자려고 하고 있고 응.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에 몰입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려면 그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그렇게 위해서 요즘에 제가 좀 신경 쓰는 게 명상, 그다음에 응, 시각화, 약간 그런 우리가 조금 그 알파파가 나올 수 있는 집중도를 좀 높일 응,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멈추고 복잡할 응, 때 저도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할 때가 되게 막 꼬여 있을 때가 응, 응,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명상, 시각화, 눈 감고만 내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거를 알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확실히 뭔가 좀 편해진 건 있어요. 응, 편해진 건 있고, 그 또 뭔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또 하고 그때는 올려서 스트레스 딱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응, 그게 사실은 제가 12월 달에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응, 그게 막 좀 괜찮아도 또 끝나고 나면 또 집중적으로 확 집중해야 되는데 막 초긴장 상태가 되니까 내 몸이 완전 얼어 있다가 그게 응, 풀리면 다시 조금 누그러지는데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되니까 그게 응, 시각화를 할 때 정말 침대 위에 딱 누워가지고 자기 전 그 켈리 영상 그걸 본단 응, 말이에요. 응, 자기 전에 시각화 하는데 그게 이제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응, 하루에. 그러니까 응, 좋은 일도 버려야 돼요. 그것도 다 버려야지 새로운 응, 좋은 걸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뭔가 좀 약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듯한 응, 집중도를 좀 높이는 그런 게 됐고, 그 응, 다음에 짬짬이 좀, 제가 이거 우리 조카애들이랑 같이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가 오히려 좀 공부가 되는 오늘도 그런, 했어요? 오늘도 아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것도 보면은 짬짬이 어떤 그 시간을 쪼개서 응, 알고 보면 내 하루 중에 2시간 정도는 시간 그 허투루 보내는 것 중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 30분 아침, 점심, 저녁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를 나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걸로 이제 짜 넣어가는 응, 그런 응, 걸로. 응. 그래서 엮어가는 거지, 엮어가는. 그래서 지금 되게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이게 나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가르쳐 생각이 주는 들어가지고. 거에 배움이 더 크게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응, 이게 사실 재작년에 제가 한번 읽었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재작년에 읽었을 때도 물론 줄치고 뭐 형광펜 하고 응, 포스트잇으로 하고 막 그랬는데 응, 그때는 제가 그 여기서 반복하는 그 실천 안 했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쪼개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를 제가 실천을 못해서 여기서는 거의 책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수험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번까지도 반복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여기대로 하면. 응,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응,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노트 정리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응, 오히려 이 책에 대해서 더 정이 생기고 응, 막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응, 제가 응.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공부라는 게 이게 배출시켰을 때 훨씬 극대화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응,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면서 이것도 이분은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나면 이 책 내용하고 더 바짝 붙어가지고 응, 응, 더 깊이 나한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했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걸 아, 책을 그분도 유튜브 하세요? 토리파 있어. 이분이 원래 유튜버로 먼저 해가지고 토리파? 토리파 음. 피부과 선생님인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나 NKY에서 강의는 들었거든.
아, 강의 들으셨구나. 그때 강의는 음. 어떠셨어요? 그 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똑같죠. 이 내용인 거죠. 책 그치, 내용을 그치, 좀 그치, 하는 그치. 거죠. 그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음, 현주사 그거, 음, 아, 목차 그 안에 들어가면 있겠다. 한번 봐야겠다. 거기에 음, 나온 음, 거. 음, 음, 음. 책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어차피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게 내가 중요한 거를 반복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단계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음, 그쵸. 음. 그거 보면서 현우쌤은 좀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거셨어요? 음, 좀 그분과 저는 좀 공부 방법이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음, 그분은 하나의, 왜냐면 어차피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지 시험이라는 걸 통과할 수 있잖아, 음, 이거를. 음. 그러니까 되게 하나에 몰입해서 되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방법들이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맞아. 반복이니까. 음. 근데 저는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지. 음, 이것과 이거에 다른 거에 또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지. 음, 이게 하나를 들고 파고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여기 그분은 진짜 음, 계속 쪼개고 반복하라는 거니까 그렇겠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저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음, 했고, 얼렁뚱땅 봐도 이제 저는 약간 어떻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냐면은 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음,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뭐 지금 도울 선생님의 서양 철학사를 듣고 있는데 음, 그걸 다 앉아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되게 그거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그릴 때 아니면 집안일 할 때 이어폰 꽂고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하는 그냥, 거야. 몸은 움직이잖아. 근데 몸이 움직이는 동력으로 머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거 저는. 근데 약간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다 집중해서 그걸 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우리 그 둘째 애는 그렇거든요. 그걸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어제 해리와 메건 있잖아요. 해리아 매운 그거 뭐예요? 해리 왕자 다큐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영화? 어 영화? 아니 다큐로 6화로 넷플에 있어요. 알았어. 알겠다. 그걸 내가 이제 보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음, 근데 엄마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자막을 봐야 되잖아. 음, 음. 그걸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 이러는 거야. 아, 나는 자기는 그런 거 할 때는 한국말로 된 거를 본다는 거야. 그냥 음, 귀로만 들으면 음, 되잖아. 음, 근데 이게 눈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거를 다 들으려면. 음.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물론 그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엉뚱한 짓 하면서 못 보겠더라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죠, 막. 어, 어, 어.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한 3화까지 제가 봤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봐야겠다. 어, 안 그래도 흥미로워. 어제도 아는 동생이랑 이제 잠깐 차 마시러 와가지고, 우리 옆 음, 동네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 같이 먹고 저 볼일 보는 데까지 같이 가고 막 음, 이랬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미켈란젤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도 여행을 많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와가지고. 근데 10월에 또, 저기, 이태리, 저기, 그 바티칸을 갈 수 있게, 로마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래갖고 그 계획을 얘기하면서, 왜 그쪽에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성당 모임에서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음, 그리고 그쪽에 지금 로마에 계신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신부님 음, 계실 때, 음,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10월 달에 가기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거는 보고 가라 했던 게 이제 미켈란젤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음,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때 갔다 왔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양 뉴스처 책이랑 꺼내가지고 이게 있고 음, 제가
지금 서울에서는 함스브르크전 전시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얘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런 그림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 어제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더니 자기가 분명히 갔다 왔고 뭐가 있었고 하는데 안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내가 막 그려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것도 내가 집에 여기 해놨으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 미켈란젤로 보고 난 다음에 서양 미술사 책에서 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그 천지창조 그 그림을 딱 보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싶어갖고 또 한 번 그 TV 다큐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본 다큐는 아니지 참.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얘를 보니까 더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나 진짜 빨리 진짜 바티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 친구는 10월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완전. 아, 아, 그래서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겠구나 막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이거 꼭 보고 가라고 내가 그래, 다르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아마 저는 그 서양 그 교회 미술사 지난번 양정무 교수님 그 소개해드렸던 그거 다시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또 다른 느낌. 근데 저는 그걸 어디에서 계속 그걸 들었었냐면은 연세대 김상근 교수님 편을 엄청 들으면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이제 계속 들었었잖아,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첨삭되니까 훨씬 좋았고,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저번에 알쓸인잡 보셨어요? 알쓸인잡에 RM이 정석영 작가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정석영 작가? 정석영 작가가 아가씨, 그 다음에 작은 아씨들, 그랬구나. 헤어질 결심, 응, 응, 박찬욱 응, 감독이랑 응, 같이 응, 이제 응.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작가님이신데, 그 RM이 정석영 작가 그 덕후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녹화에 정석영 작가 만난다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정석영 작가가 자기 작품을 하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결점을 극대화시켜서 사건화만 시키면서 스토리를 전개해가면 이게 물리학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의 법칙과 가속력의 법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아가씨는 그때 봤었는데 스토리가 되게 좀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씨들이 최근에 이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주행을 했죠 또. 그것도 재밌죠? 나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떤 캐릭터가 되게 끌렸어요? 그 안에서 저는 너무 반전이었어요. 그 누구지? 그 그 사모님 그 이름이 누구지? 진짜 이름? 원. 음. 그 여자 다 지시를 한 거고 자기가 배우가 꿈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현실에서 그렇게 적용한 거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대구에서 리포터 같이 했던 친구예요. 걔는 TBC였고 저는 MBC였고. 자. 근데 그 친구가 아빠가 하여튼 경북 하여튼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뭔가 좀 약간 지나가 보니까 좀 다른 대우를 받았어, 그 친구가. 약간 그렇게 하더니 서울 와서 연기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연기하는 거 보면서 뭐랄까 저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좀 놀라긴 했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름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음, 기자 친구도 저는 되게 매력 있게 느꼈어요. 인경이. 뭔가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도 너무 재밌었고, 저렇게 호기심 많고 뭔가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 친구의 또 단점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결정. 저는 그 설정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에서 본인이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그렇게 찾아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작가가 다양하게 뭔가 캐릭터 설정을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뭘 인상 깊게 그걸 어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최도일의 눈빛. 최도일이 계속
뭔가 되게 강한 캐릭터로 어떻게 보면 처음엔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인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일관됐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한 눈빛은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음. 우리 눈빛이 말하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음음음음. 저는 그 채도일의 그 눈빛 연기가 작은 아씨들의 처음부터 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아. 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그 동생들을 챙기는 것도 채돌이였잖아. 그 음음음음. 인주를 향하는 그 눈빛으로 그게 음음. 결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했어. 음. 나는 진짜 되게 멋있는 사람 극 중의 캐릭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음. 되게 똑똑한 데다가 잘생겼어? 뭐 일도 잘해? 뭐 음. 그런 느낌이 약간 여자들이 봤을 때 진짜 되게 매력 있는 남자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이 약간 그 인주와의 그 관계에서 약간 그 썸 타고 처음에 좀 서로 약간 고런 매력적인 그런 관계들이 작가가 그 안에서도 되게 잘 적절하게 또 로맨스를 그 안에 또 넣어 놨구나. 어. 근데 그 박재상은 그걸 못 느꼈다는 거지. 그 음. 여자 그 사람은 계속 이야기했잖아. 둘이 썸 타는 것 같다고. 음음음음. 그런데도 그 진짜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건 안 안 들켰다는 거지. 들켰다는 거. 자기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그걸 스며들게 그냥 그 모든 것을 음. 딱 정리하는 거잖아. 엄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음음음음음음음. 아버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인주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극 중에 저는 가장 구심점은 나는 채도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게 시작에서 그게 마지막까지 그 700억을 찾아서 그 인주 통장에 300억을 꽂히게 하는 것도 결국은 채도일이었잖아. 음음. 어. 그러니까 되게 드러나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그 강한 인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런 삶이 저는 되게 관심이 멋있죠, 있었고 멋있죠. 진짜 멋있었고 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었잖아. 오징어 게임 어떻게 나왔었죠? 오징어 게임에 동생으로 나왔을 거야, 그 형사로. 아, 진짜? 어. 나 생각을 못 했네. 진짜. 예. 그 잠깐만. 이병헌의 동생의 역할이었을 거야, 형사. 그래 아, 거기 맞아. 들어가잖아. 맞아, 맞아. 그러고 그러니 보니까 맞네. 이제 연결됐다. 응. 오징어 게임 맞아. 맞지? 아, 맞네. 여기가 준우 역할이었나? 이름이 좀 위하준이잖아, 맞아, 위하준. 맞아. 위하준. 응. 아, 그러네. 응. 거기 느낌이랑 또 다르긴 하다. 근데 지금 또 연결되네. 생각하니까 또 연결되네. 그치. 근데 제가 어저께 그거를 이제 다 봤잖아. 음,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잖아. 음, 그랬는데 그거를 인제 딱 너무 인제 그쪽으로 몰입하면 저의 뇌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한 음, 가지에 음, 집중하면 음, 이게 뇌가 힘들다고. 그래서 인제 주역 강의를 들었어, 자기 전에. 음, 음, 그래도 100번 쓰기를 했다. 음, 그랬더니 주역 강의에서 어제는 어떤 괴가 나왔냐면 우리 태극기 할 때 태괴가 나왔는데 음, 태괴는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괴거든요. 음, 이 뒤집어지는 거잖아. 음, 뒤집어지는 괴잖아. 음, 거기에서 이 작은 아씨들을 연결시켜 봤거든요. 음, 이 태괴랑 이 작은 아씨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그 뭐지?
뭔가 그들의 내면에는 계속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 갈망이 되게 크잖아. 음, 각자가 음, 보면 지금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게 되게 큰데, 그걸 좋은 쪽으로 순환을 시키면 이게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 오는데, 안 좋은 쪽으로 순환을 시키면 음, 자기 스스로 그 마지막에 그 와이프 박재성 와이프가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올가미에 빠져 음, 죽듯이. 음, 근데 인주는 끝까지 그 진화영이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물론 700억도 있었지만 되게 그에 따른 그게 되게 컸었잖아요, 음, 이게. 진화영의 억울한 죽음을 뭔가 하겠다라는, 음, 찾아내겠다라는 게 자기의 올가미를 계속 만드는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치만 그 마음이 되게 선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그 박재상 와이프는, 박재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와이프는 아니잖아. 그 타인에 대한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태괴랑 이거랑 연결시키니까 되게 또 흥미로운 거야. 그거랑 또 연결시킬 생각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통섭적 통섭, 통섭이라는 건데,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우니까 제가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공부의 기술은 저랑 스타일은 또 안 맞다라는 그쵸. 거지. 이거는 약간 시험 보기 위한 거고. 그 학생들에게 음, 되게 음, 유익한 그 가이드고, 근데 학생들도 너무 또 그런 쪽으로만 빠지면, 지금 오늘도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이제 마쳤지만, 지금은 그런 사고보다는 지금 통섭적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엉뚱하게 연결시키는 게 되게 저는 흥미로워요, 이게. 저는 그 14714번 그거를 영어 음. 공부하는데 좀 적용시켜 보려고요. 왜냐면 음. 영어도 계속 단어 동 반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도움 되겠다. 되니까 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케이트 님이 그 뭐야, 이 책을 가지고 Love plus work. 음.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그 자기가 그 클래스 열었던 MRS 클럽의 영어 클래스를 1년 프로젝트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줘 가지고 요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람? 그 러브 플러스 워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뭐 영어 공부, 그다음에 뭐 수학 공부. 처음에 이게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서론에서는. 그러면 너의 우리 뭐 어 MBTI도 그렇고 뭐 사주팔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뭐 별자리도 그렇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분이 그 강점, 그걸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강점? 어, 나의 어. 강점을 찾아가는 거? 그 책이 있어요. 스트렝스 3.0인가? 음, 그 책이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인데, 그거를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에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냐. 이제 이 질문을 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나 당신이 만든 그 강점, 그게 강점 혁명, 그 책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들어본 것 같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을 사면 음, 그거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쿠폰이 있어요. 어, 그러면 6가지 정도가 나오거든. 음, 음, 나오는데 나 당신이 만든 그거 해봤다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음, 그거 하는데 시간이 얼만큼 쓰였냐 그랬더니 뭐 한 20분? 뭐 20분이 아니라 하여튼 몇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그 테스트 결과지가 나오잖아. 그럼 그걸 음, 읽는 데는 시간이 얼만큼 쓰였어. 그러면 한 뭐 토탈 해봤자 뭐 한 35분 정도인 거야, 이게 다. 음, 그러면 내 삶에서 그런 시간 얼마만큼 쓰냐라는 거지. 네가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나를 사랑하기 위한 가장 음, 근본인데 기본인데 그게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러브 앤 워크라는 스토리를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게 내용은 되게 쉽게 이게 문장이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가 달랐냐면은,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 이 미국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음, 우리가 이 텍스트로만 읽으면 음, 되게 건조해요. 음. 근데 그 케이트는 그 문화를 알잖아. 그치, 그치.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그게 그 그쵸. 유머 코드가 다르잖아, 이게. 그쵸, 그쵸. 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했을 때 그 코드가 음, 있고, 음, 미국 사람이 영어를 했을 때 그 웃는 코드가 음, 있잖아. 음, 근데 프렌드라는 그거를 되게 웃기다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 몰입이 안 되니까 음, 어디서 웃음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음, 모르겠더라고. 음,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주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어, 그 문화에서 오는 웃음 포인트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어, 일단은 네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너의 일도 사랑하는 수 있다. 이게 같이 매칭을 시키는 거지. 일치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걸 하는데 너는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냐라는 거지. 네가 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만큼 그게 쓰냐.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가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인데 이제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저도 다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이게 구어체처럼 이거를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그래서 문장이 되게 간단하고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읽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는데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그건 번역본은 없는 거예요? 이거 번역본은 없어요. 어, 이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거 했던 걸, 이 책을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는 보면 그 칼럼처럼 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 내용을 책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케이트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어, 근데 여기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마존으로밖에 구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최근에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음, 수입돼가지고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이게 구입이 되더라고. 세 음, 군데인가 거기에서 구입이 되더라고, 이 책이. 어, 응.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구입했는데, 아무튼, 그게 그 의미에 대한 거, 아까 그 작은 아씨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음. 그렇게 다양하게 보는 것도 진짜 재밌네요. 다양하게 보는 거잖아, 어, 그게. 어, 음. 그러네, 다양하게.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 아, 참, 똑같은, 응, 현지 씨 그거 보셨어요? 영웅 보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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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 그 이야기 하기로 음, 했지. 음, 음. 제가 하얼빈을 먼저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그, 그 원영님은 영웅을 봤잖아, 지금. 음, 음, 음. 근데 그 하얼빈이라는 책은 정말 긴장감이 주거든요. 그 김훈 작가님 필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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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잖아. 아, 아.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솔직히. 영화고, 아, 왜냐하면은 그 책에서 주는 그 책이 힘이 대단하구나를 또 느꼈지. 비교해 음, 볼 거라 그랬잖아, 내가. 음, 음.
근데 되게 무미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책을 그걸 전체적으로 그걸 지금 막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고 시간에 딱 보여주려고 하니까 뭔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훈 작가님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 뭐야 빠찡코 작가가 음. 그 빠찡코 그 제작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음. 제일 많이 썼던 데가 그 자료 수집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음. 근데 김훈 작가가 그만큼 엄청난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 엄청 오랫동안 애썼다는 게 그 책에도 나오거든요. 음음음음. 아,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김현정 뉴스쇼에 김훈 작가님이 나오셔 가지고 아.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엄청 검증된 거잖아, 그 스토리가 보면. 음.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쓰려고 되게 애썼구나가 그 순간순간에 포착되는 어떤 그 문장에서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음음음. 근데 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 요소가 많잖아. 그대로 담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음음음. 약간 또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에 보면 메시지가 되게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음. 그 사실에 기반한 내용과 극이 좀 흥미를 주기 위한 어떤 요소를 첨삭시키기 위해서는 '아, 이게 글과 극이 달라지는 포인트구나.'를 느꼈고 어 그래서 글을 먼저 읽고 영상을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구나.' 음음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렇게 왜냐면 이게 거꾸로 봤으니까 그래. 매체가 다르면서 오는 또 거기에선 주는 또 나름이지.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책을 볼 때도 영상을 먼저 보고 책을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번에 인제 이 책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작가의 무라카미 책을 제가 하루키. 하나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음음. 이 소설류의 책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음음. 근데 이게 인제 북클럽에서 이 책을 한다 하길래 이 책을 봤는 이 에세이인데 이 책을 볼 때 그냥 바로 책을 읽으면 제가 이게 전체적인 그걸 모르잖아. 보통 음음. 사람들이 "스포 날리지 마라." 이러잖아. "난 내가 직접 볼 거다." 음음음. 이러는데 저는 스포가 있어야지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음음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인제 쭉 다 보는 거지. 음음음. 그리고 나서 인제 대충 골격을 내가 잡고 이 책을 인제 딱 보면 집중이 되잖아, 이 책 음음음.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좀 거꾸로 해야 하면 더 흥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영웅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른 긴장감을 좀 가지면서 하얼빈을 봤으면 오히려. 오히려 더 그 책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 빠찡코를 제가 영상으로 다 보고 빠찡코 책을 빌려 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그 소설이 주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디테일하더라고 그게 어. 묘사가. 하얼빈이 되게 두꺼워요? 안 두꺼워 이만해. 아. 그리고 빨리빨리 넘겨져. 음. 왜냐하면 어떻게 장면을 구성했냐면은 안중근이 움직이는 동선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이또가 움직이는 맞아. 동선을 계속 연결하면서 책이 아. 구성되어 있거든. 그니까 원영님은 딱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 더 와닿을 수 훨씬 있겠다. 집중도가 높을 거야. 저는 저기 뭐야 도울 선생님이 찍은 응. 미승 감옥 있잖아요. 그것도 보는데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그죠. 그 영상하고 또 해서 저기요. 근데 되게 많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감방이랑 약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쵸, 그쵸, 창가에 책상 그쵸. 있고 응. 침대 있고 요것도 그분들도 다 그거를 보고 인제 했겠죠. 역사적인 그거를 다 그 보고. 도울 선생님도 그 간사가
안중근한테는 호의적이었고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 음 제가 음. 그때 그 유관순이었을 때 그때 그 100주년 때 음. 100주년이었으니 지금 한 그때가 2022년 전이니까 한 몇 년 전에 그때 현대 그 서대문 형무소를 그때 유관순 그때 100주년 맞아 가지고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음. 그때 줄 서 가지고 그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음. 서대문 형무소를 처음 가 봤어요. 저는 아직 안 가 갈 봤어요. 일이 없잖아 사실은. 예. 갈 일이 없는데 그때 처음 가서 느낀 점이 음. 어 저는 그게 다 살아있는 줄 알았고 원래 그대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그 도의 선생님 말로는 일부만 남겨 놓고 고거 바뀐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고 일부에 실제로 유관순이 갇혀 있었던 고거까지 다 봤어요. 음. 되게 좁아요, 좁게는. 그리고 뭐 산책하는 공간 이런 거 다 봤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반대쪽이 거기도 원래는 이제 형무소였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박물관처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다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도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우리나라 거는 약간 쪼끔 근데 거기 잘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귀수는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서대문 형은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봤을 때 약간 빨간 벽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빨간 벽돌 지어 음. 갖고 있는데 안에 좀 답답하긴 하죠. 거기 난방도 안 돼 있었을 거고 옛날 옷은 음. 되게 음. 혹겹이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거기서 서서 있으면서 음. 그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음. 제가 그때 시사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좁은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산책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그걸 갖다가 모티브로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보고 저도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와 저 나이에' 그리고 유관순에 관련돼서 자료들이 뭐 일본들이 엄청난 고문을 많이 했는데 그 고문 수위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자로서의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 거 보면서 그때 막 한창 찾아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 감옥에서 인제 그렇게 된 거죠. 감옥에서 음음. 그렇게 됐는데 음. 그것도 이제 고문이 너무 심했던 거고 음.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문이 이제 연달아 이름에서도 결국은 그 안에서 이렇게 순정하는 모습을 되게 반성했었죠. 왜냐면 '와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가 제대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도 한때 먹먹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음. 빨리 좀 시신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언제가 또 무슨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인터뷰 나와서 들은 게 일본은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를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라적으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 보면 걔네들이 되게 그 문서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걸 못 찾을 거야. 지금까지 안 왔으면 못 찾을 거야. 하지만 그 학자분은 되게 있는 애 얘네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생을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음음음. 그 작은 아씨들의 운경 그 기자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음음음음. 하는 그 태도나 음. 또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보면 검사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같이 일하는 그 송중기랑 같이 일하는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아했던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어어어어. 그들이나 뭔가 음.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나에게 주는 이로움은 없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잖아 이게. 그런데도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 평생의 어떤 소명이잖아 이게. 그리고 음음음음. 누구지? 고구려 김진명 작가 음음음. 또 50 년을 자기가 거기에 대한 고뇌를 했다 그랬잖아. 그런 책을 하나 그 김훈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 김현정 그 뉴스쇼 그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음. 거기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책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이 하얼빈 책을. 음. 얼마나 자기는 그 한 줄을 쓰면서 정말 그걸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겠어. 이게 음음음. 역사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구려도 많이 고구려가 지금 7권까지 나왔어요. 아직 3권이 더 남았는데 자기 아들이랑 같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와. 쓰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김직명 작가 에세이를 그때 인제 부분 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면서 그 작가의 어떤 삶이 보이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뭐 너도 나도 책을 내잖아. 많이 내죠. 안 내면 안 내는 사람 이상한 거죠, 요즘에는. 전자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이게 그런 작가들이 봤을 때는 제가 어제 인제 그 도울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노학자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시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음. 시집은 많이 내지. 근데 "시인이 없다. 내가 이거 시인들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지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김진명 작가나 김훈 작가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삶 자체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분도 인제 쪼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고등학교 그 역사 공부할 때 고구려 그 책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음. 그 도올 선생님이 그게 가서 그 고려 청년들에게 고구려 고조선이잖아 그게. 고조선 시대에 지금 우리 한족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음음음. 그 한인 학교가 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가서 인제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그 고구려 정신을 너희들이 유일하게 펼칠 수 있는 세대다.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이 청년들은 고구려 정신을 이어받을 수가 어렵잖아. 그들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음음음.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방학 때 그 고구려 책을 다시 완독하려 하다가 다 못 읽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그 대작이라고 해야 되나? 음. 대서사시 음. 이런 것들 보면 읽을 저는 삼국시도 사실 예전에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 읽어서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치. 그래서 지금 지금하고 또 있거든요. 다르겠지. 지금 책이 있는데 지금쯤 또 다르겠죠. 이게 뭔가 쌓여 음. 가지고 음음음. 농축되면서. 음음. 그래서 쪼끔 기대가 되게 되는데 이게 또 10 권이라 가지고 음. 언젠가 또 다시 한번 읽어 봐야겠죠. 참 읽을 언젠가 게 진짜 읽겠지 뭐. 많네. 읽을 게 참 많네. 읽을 게 진짜 많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음. 케이트가 재해석을 하던데 음. 그 삼국유사를 이견이죠, 이견. 음 그게 보면 환웅 그러니까 단군이 탄생된 그 배경인가 어떻게 보면 인간과 신이 이렇게 에서 탄생된 거잖아 이게. 음음음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그게 다 있다는 거지 인간의 내면에는. 음. 인간의 기질도 있고 신적인 기질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음음음음음음. 조상이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음. 맞잖아. 신적인 거. 그게 뭐 신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음음. 신화에 빠져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음.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지 이게. 그 안에 음음음. 참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참 그렇다. 뭐지? 김용섭 소장님이 있고 중국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 여자 교수님 있거든요. 우리 NKY에서도 수업했는데 그 화유 어 그분. 어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보면 북클럽 신청받는 게 있거든요. 어. 근데 김용섭 소장님 트레바리 있잖아요. 음음음. 그게 어 6 번인가 4 번인가 하고 오프라인으로 몇십만 원이 하래. 몇십만 원, 30만 원. 33만 원. 맞아요. 30 저도 얘기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분들은 그 책 한 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거를 들으신 분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응. 본인이 그렇게 그 돈을 지불하고 가는 이유가 응. 거기서 또 대단한 인맥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거기서. 그러니까 응. 물론 책을 보는 그 전문가가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응. 자기는 정말 좋았던 게 거기서 대단한 인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스타트업 북클럽이 딱 그거였거든요. 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이었거든요. 음,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장. 응. 그들의 세상은 그게 일반화되어 있고. 음, 그러니까 보면 다 촘촘하게 위에 연결되어 있어요. 음, 음, 음. 그 세븐테크 그 뭐지 교수님 있잖아. IT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약간 그 응. 첨을, 그분은 정말 마당발이거든요. 음, 페이스북에서 보면 온갖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음, 왜냐면 그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보여요. 티타임, 페이스북이 약간 그런 공간이거든. 비즈니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또 학자들, 음. 학자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 팔로 따라가다 보면 그 연결이 보인다니까. 페이스북을 나는 메타를 잘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올려놓기만 하고 이걸 안 했더니 가끔 드는 생각에 응, 진짜 이렇게 그쪽에서 또 뭔가 네트워크 형성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내가 뭘 그걸 한다기보다는 음, 만약에 그 어떤 트렌디한 사람을 보잖아. 그럼 검색을 음, 해봐. 어, 그래서 팔로우를 해봐. 그럼 음, 그들이 올리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음, 거기서 또 좋아요로 댓글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또 연결시켜 보는 거야. 그치, 그럼 그들의 또 이렇게 그 플랫폼이 또 보이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저는 연결하지. 되게 흥미로워요, 보면. 하지는 않으시고, 하긴 하죠. 왜냐면 아, 인스타그램에서 올리는 게 바로 그 페이스북으로 올라가게끔 저는 해놨거든요. 같이 연동해놓을까. 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아. 같이 돼. 나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누구를 검색해요. 조승연을 한번 쳐봤거든요. 조승연 페이스북은 안 하나 보다. 조승현은 인스타그램,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에 그거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없네? 없죠. 응, 응. 조승현은 인스타그램 토탈 인텔리전 해가지고 맞아. 그거랑 저기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하고 뭐 트위터는 하려나? 모르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 지으면 이게 나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평온한데 음, 내 내면은 굉장히 뭐지? 서바이벌 하다 해야 되나? 음. 현주쌤, 지금 이거 제가 인스타 켜니까 응. 다이어리 이거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작년 PDS 거예요? 올해 PBS, 거야. 이거 PDS, 이건 뭐예요? 스터디언에서 만든 거. 그거 사셨구나. 만 권인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3만 얼마 하고 응. 그다음에 제가 이거 비즈니스 또 이 다이어리가 이렇게 이것도 있길래 이것도 그거랑 같이 그건 뭐예요? 사봤거든. 이게 내가 지금 쓰는 방법을 몰라요. 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 담당자한테 이거 쓰는 방법 콘텐츠 만들어서 공유해 달라고 어, 그랬거든요. 어. 근데 그거 이거는 아직 남았어요. 근데 그게 만 권 끝나면 다시 제작 안 한다 그랬었는데. 모르지. 음. 그러니까 해마다 제가 다이어리를 계속 바꿨는데 여기 이제 음.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야기했나?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기 공유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오. 저는 어디 방에 들어가 있냐면은 C 구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A, B, C, D, E 뭐 이렇게 해갖고
A의 1동에서 뭐 12동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매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구매하면 이 링크를 주더라고. 그래 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제 매일 올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쓴 것들이 내나 그 엔케와유 그런 것처럼 음, 자기가 여기 그날 했던 것들을 여기다 올리거든요. 음, 음, 음. 글도 올리고.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컬러의 커뮤니티잖아. 제가 한번 또 그러니까, 경험해 보는 음, 거잖아요. 음, 좀 뭐라 해야 되지? 엔케와유 학생들도 여기에 좀 들어와 있어요. 음, 보면 음, 표가 음, 나잖아. 와 있는데 그냥 조용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한다 해야 되나? 엔케와이는 좀 이렇게 음, 시끄럽다 싶은 느낌이라면 그냥 음, 약간 좀 조용하면서도 자기 할 건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음. 음. 아,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거 다이어리 그거 하고 뭐 여기 커뮤니티 있다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갔었어요. 근데 음. 보니까 저는 막 하루 막 나의 그 일정을 깨끗이 적는 거가 조금 버겁더라고요. 오히려 그거 거기 쓰다가 지치더라고요. 아. 시간대별로 막 하고 이런 게 좀 버거워가지고. 음음. 아, 근데 여기는 완전 다, 그죠? 매일매일 그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어. 쓸만하세요, 매일매일 꼼꼼하게? 어어. 어어. 아니 잠깐. 망에 넣어서 하면 돼.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 전에 플랜을 쓰고 내일 거. 음, 그다음에 do는 오늘 인제 하고 나서 쓰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게 C는 인제 그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plan, 음. do, see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C는 인제 일기처럼 쓰는 건데 저는 C는 인제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 칸에 밑에, 아, 밑에. 밑에, 음음. 여기에는 저는 인제 감사일기를 쓰죠. 세 개를. 아, 그렇게 쓰고 어 뭐 항상 다이어리를 저는 썼기 때문에 음, 크게 막 이거 쓰는데 시간을 쓰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이거 외에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음. 음. 아, 그렇 여기는 근데 그게 좋네. 옆에다가 음. 플랜을 갖다가 그날 이제 해놓고, 음. 그거대로 빼놓고, 내 스케줄은 또 이렇게 옆에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플랜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를 먼저 적어 놓고 응,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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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옆에는 인제 이거 한 칸이 10 분이란 말이야. 응, 그럼 이게 시간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인제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 뭐 줄은 저는 인제 줄 긋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색깔 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음. 애들 요즘에 애들 그 스터디 다이어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저 인제 그 수업하는 6 학년 친구가 인제 중학생 된다고 스터디 다이어리를 그전에 사 놨다가 방학 때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음, 이거랑 맥락이 같거든. 음, 그래서 내가 인제 가르쳐 줬는데 인제 "네가 스케줄을 짜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이 한 칸이 10 분이다." 음, 해 음, 가지고 인제 이렇게 알려 줬거든요. 근데 뭐지 이거를 그 어차피 저는 그 엑셀에다가 시간 블록을 다 짜 놓거든요, 일 주일씩. 음, 기본적으로 폼을 짜 놓고 그 기본 맵이 있잖아, 나한테. 음,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서 쪼끔 인제 그 시간 블록을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어. 아, 근데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저는 3P 바인드 그냥 이거를 그냥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 3P 썼어요, 예, 제가. 약간 이거랑도 뭐 크게 다를 건 생각해보면 다를 게 없네. 위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투도 들어가고, 밑에 응. 그냥 시간대별로 이렇게 돼 있고, 음.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딱딱하게 쓰다가 나중에는 음. 이거 가지고 다니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날 저녁에 몰아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음. 그래서 밑에 걸 잘 안 쓰게 돼요. 위에 거만 해도 저는 좀 그런 거죠. 딱 오늘 뭐 해야 될 거
일주일치 정도 이번 주에 내가 뭐 할 건지 미리 보고 요 정도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3P 같은 경우에는 위에 do가 돼 있잖아. 예, 예, 위에 투두, 어떻게 그쵸. 보면 to do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같이 매칭 시켜 놓은 거지. 그쵸, 그쵸. 플랜 do를. 음, PDS가 Plan to See 이 뜻이구나. 응.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거를 3P 바인드를 이렇게 이거 작년에 썼던 음, 거거든요. 음, 그 전에 2020년도에는 NKYU 그 다이얼을 음, 썼고, 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조금 엑셀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맵으로 하면서는, 어, 그냥 두 한글을 여기다가 다이얼에다 적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다 플랜을 안 하고. 음, 음. 플랜은 어디다가 했냐면은, 플랜은 아예 A4 용지? 뭐 이런 데? 이런 어? 다이어리에다가 아, 이런 다이어리에다가 음, 전체 플랜을 다 적어 놓는 거죠. 음, 그렇게 해 놓고 엑셀 폼에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그 해야 되는 시간 블록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음,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그게 되면 그 주 거를 이거 제가 하나 공유해 드리면 대충 이런 폼으로, 잠깐만,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맞는 걸로 음, 이렇게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음, 이제 그날 그 주 스케줄에 맞춰서 이거를 시간 블록을 옮기면 되잖아. 음. 옮기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생활 리듬, 식단, 운동, 약물 이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음, 그거는 인제 한 2주 전에 다시 만든 거예요. 내가 옥기 식단을 하려면 어디 시간대에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루의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는 인제 내가 일을 안 하게 됐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음, 때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음, 음.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챙기고, 그다음에 뭐 할 거리들을 챙기고, 이제 노란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때 뭐 수업도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이런 움직이는 시간대죠. 근데 대신에 오후에는 지금 3 시부터 저 오후에는 빼 놨잖아 지금 이거를. 음, 이거는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무것도 계획 세우지 않아요. 음, 일요일은 아침에 고정된 게 있잖아. 이 북클럽 하는 거랑 원영님 음, 만나는 거랑 음, 저녁에 라이브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잖아. 음, 나머지는 다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 음, 근데 평일은 좀 이렇게 촘촘하게 짜 놓는 편이고. 음. 음. 이걸 기본으로 하나 출력해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랜 do 하는 거지. 음. 근데 지금 왼쪽 거는 그러니까 오른쪽 거죠. 노란 거, 그, 응, 생활 리듬, 이건 이해가 됐거든요. 응. 근데 왼쪽 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날짜구나. 위에 새벽에 날짜고 이거는 시간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이 고정으로 노 들어가는 그런 것들. 노란 색깔, 파란색은 유료 수업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뭐 회색은 소셜 스터디에 대한 거고. 소리 스터디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구나. 그쵸? 응. 음, 월, 목, 금. 금요일 저녁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금요일은 인제 그 연구위원들 만나서
스위스에서 박사 받은 그분이랑 그 뭐야 지금 중국 어 그거 뭐지 음, 중국어는 아니 하여튼 그 박사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이랑 케이트랑 나랑 이제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글 쓰는 모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음, 이거는 저널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음, 올해부터 저널을 만들자라고 한 거. 그게 벌써 5개월 됐네. 오, 20회차 했으니까 작년 말에. 어, 그러면 5개월 되잖아, 4주를 따지면. 음, 음, 그리고 저녁에는 소렌 스터디 스텝 회의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제일 바쁜 것 같네. 그러네. 이게 지금 구조학 수업에 이런 수업 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아, 생애 주기랑 자기 어떤 이거를 직접 본인이 만들게끔 하는 음, 거, 뭐 자기 다이어리 만들고 뭐 이런 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음. 어, 힘들어하죠. 이게 하다 보면은 약간 저만 해도 이게 큰 맥락 오늘 내가 크게 해야 될 거 그거까지는 하는데 시간대별로 이거를 갖다가 막 적으려고 하는 건 하는데 적는 거에 약간은 조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떨 때 놓쳐버리면 지금 못했네. 여기 뭐 했더라?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또 갖고 다니려니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게 얇은 거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시간을 안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고 그 음, 큰 맥락적인 어떤 그 설계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이게 쓰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진화된 거지. 이게 엄청 많은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 음, 가지 폼들이 많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폼들이. 음. 생각나면 오늘 했던 거, 아침에 했던 거 좀 적어야겠다. 이게 적으면 또 뭔가 채워지고 컬러펜으로 형광펜으로 칠하면 또 뭔가 뿌듯한데 이게 적는 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어, 적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음, 양식들을 자꾸 본인이 디자인을 해봐. 나한테 제일 맞는 디자인을 걸로 엑셀 파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음, 수정을 계속 해보세요. 해봐야겠다. 그러면 어떤 루틴이 생길 거야. 어, 그럼 굉장히 그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이게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네. 뭔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짜여지는 느낌. 제게 스스로가 만족도가 높은 날이거든요. 왜냐면 온전히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전 시간에 특히 딱 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좀 하고 응, 그다음에 6시부터 이걸 또 하니까 이게 은근히 좀 그런 거예요. 뭔가 응,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도 응, 있고 또 쌤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응, 하나라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얻어가는 응, 그런 게 응, 있으니까 뭔가 응, 좀 뿌듯하고 그다음에 응.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운동도 조금 할 거고 그 계획을 내가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뿌듯하네요. 그래서 벌써부터 XX 했던 거에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머지 어. 것도 해내야 되죠. 자, 음. 그러면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일요일 계속 일정이 있어요. 우리 네, 서류, 저도 그렇구나. 안 그래도 다음 주는 저도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볼까요? 6월 달에, 오케이, 좋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3주 첫째 주, 방학. 3주 방학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새해 잘 보내시고요, 설 때. 네네. 2월에 2월에 봬요. 봬요.